이번 강의는 지난번 2강에 이어서 기업 재무관리 비법 제3강입니다. 앞에 1강, 2강을 먼저 듣고 나신 후에 들으시면 더욱 좋습니다. 특허는 원래 수명이 20년입니다. 20년인데 경제적 수명은 7에서 8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년 정도 안에 있어야 특허를 담보로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허는 한우인 게 뭐냐면 특허를 출원할 때 보통 200만원 정도 들고 등록할 때 200만원 정도 듭니다. 우선 심사 자료 빼고 그러면 출원할 때 200만원 정도 드는데 바우처 형식으로 정부 지원금으로 특허 출원 지원금이 100만원 나옵니다. 등록 지원금도 100만원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금으로 특허를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특허 나오는 동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회사는 R&D 과제를 합니다. 무상자금이죠. 기술개발, 제품개발, 공정혁신 자금을 하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R&D를 받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특허가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회사가 제품을 만들게 되겠죠. 만들 때 시제품 제작비를 또 지원받습니다. 3천만원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 특허를 가지고 나중에 직무발명 보상을 받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주는 거죠. 보상금을 주는데 원래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다 비과세였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2월 31일 날 국세청이 인지한 겁니다. 국세청은 꼭 우리 컨설턴트들이 움직임을 꼭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법으로 막습니다. 그 전까지 한동안 가지급금 없애는 수단으로 한도 없이 비과세이니까 특허를 대표 개인명으로 출원해서 회사에 10억, 20억 팔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들 했습니다. 그랬더니 국세청이 이걸 보고서 안 되겠다. 그 후 300만원까지만 비과세되는 걸고 법을 개정합니다. 그 후 500만원까지로 소폭 올리고 올해부터 7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걸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700만원까지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비과세되지만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은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저는 직무발명 보상이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게 직무발명 보상금이 나가면 대표님이 받았을 비과세 없다고 할게요. 700만원 비과세 없다고 할지라도 출원보상, 등록보상, 그 다음에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실시보상할 수 있잖아요. 실시보상하면 20년 동안 이 특허를 갖고 우리 회사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공헌도를 갖고 보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1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억을 지급한다. 그러면 1억을 주면 대표께서는 비과세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2천에서 2,500만원 정도 소득세 내시겠죠. 그런데 법입 입장에서 보면 100%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9에서 19% 법인세 감면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로 들어갈 때 개정 과목이 직무 관련 보상금은 경상연구개발비입니다. 최근에 업체들이 기업부설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원 인건비 20% 세액 공제 받고 세무조사 받아서 토해내는 회사가 많은데 굳이 어렵게 세액 공제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노트 작성도 어려우셔서 세액 공제 포기하는 기업들도 많잖아요. 경상연구개발비 항목을 가지고 세액 공제 25%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특허 가지고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으면 세액 공제가 2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한 수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개인 2,500만원 내시고 법인세 쪽에서 보시면 비용 처리 및 세액 공제로 보면 4,500만원 절세 되시는 거예요. 과거의 절세 전략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차등 배당에 증여세가 없어서 엄청나게 기업들이 절세 전략으로 활용했었는데 2021년 1월 1일에 새 법이 개정되어 증여세 내는 걸로 바뀌어서 안타까워들 많이 하셨습니다. 차등 배당은 법인에서 배당세만 내고 자녀가 법인의 잉여금을 빼갔는데 법인세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 개정되어 지금은 안 된다고 그걸 안타까워하는데 직무발명 보상은 일단 대표님이나 특수관계자가 보상금을 받아가면 개인소득세를 내지만 법인에서 비용 처리 및 세액 공제로 효과로 절세되는 걸 생각하면 실제로 세금을 환급받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나쁘지 않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무발명 보상을 한 번이라도 실시하면 특허청에서 성과 공유 기업으로 인정되어 직무발명 우수기업 인증을 해줍니다. 그 인증을 받으면 정책자금을 받을 때 우선도 평가의 가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업력이 3년이 넘으면 벤처 인증은 효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3년이 넘으면 이노비즈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노비즈 인증 조건 중에 직원 10인 이상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가 5명인 거예요. 할 수 없이 메인비즈를 받아야 되는데 메인비즈는 이노비즈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이노비즈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겁니다. 바로 이런 회사들이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 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 경영인증이라는 게 특허청에서 주는 인증이 있는데 이 인증의 효과가 이노비즈 인증과 똑같습니다. 효과가 다 똑같고 오히려 하나 더 있습니다. 특허를 갖고 있으면 연차료라는 걸 내야 됩니다. 특허 갖고 있는 거에 대해 특허청에다가 유지비를 내야 되는데 70% 감면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직무발명보상을 한 기업은 특허가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 회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허는 법인 특허로 내시고 이거는 한우와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신규 특허는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특허 경영입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을 막 바뀌잖아요. 기껏 압제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대통령이 바뀌면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하다 말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도 꾸준히 온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허 경영입니다. 박근혜 정부부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까지 버리지 않는 게 특허 경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과 미팅하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허경영은 못 믿어도 특허 경영은 믿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산 유동화 증권입니다. 우리가 매출액 곱하기 몇 %가 신용 몇 % 이런 대출 한도가 있는데 100% 한도를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못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산을 기반으로 국가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가지고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PCBO 자산 유동화 증권 그래서 신보와 기보에서 하고 있는 PCBO라는 게 있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스케일업 금융 같은 자금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도 지금까지 그대로 받아들이고 확대하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밀고 있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쪽으로 맞춰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인증이란 인증은 다 받아놓으셔야 되십니다. 최근에도 제조혁신 바우처 합격되신 업체를 보면은 인증이란 인증은 다 받았고 특허도 수시로 내는 기업들이 합격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최근에 중진공이 바뀌어가지고 과거처럼 1월 달에 접수 다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달 따로 받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정책 우선도 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와 같이 중진공의 선착순으로 신청을 한꺼번에 다 받아놓으면 순번 세워놓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1만 개의 회사를 뽑으려고 했더니 1만 첫 번째 회사가 세계 상위 1%에 속하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착순이다 보니까 바로 앞에서 중단된 거예요.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죠? 바로 1만 2천 개를 뽑을 거면 한 달에 1천 개씩 뽑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일단 자릅니다. 자르고 5번의 기회를 줘서 다시 들어오게 하는데 그러면 떨어진 회사는 인증이라든지 신규 특허든지 조건을 더 갖추고 접수하는 겁니다. 좋은 기업이 돼서 더 알찬 기업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우선도 평가에는 인증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의 명함이 액세서리가 아니라 인증은 정책 자금을 조달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정책 자금이라 하면 융자 R&D 보조금이죠. 요새는 대표님들이 보조금 사업을 많이들 원하시는데 사실 몰라서 많이 못 받고 계십니다. 2023년도에 경기도에만 정부 보조 사업이 9,200개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로 상담을 하는 업체들이 경기도 쪽이 많은데 공장이 많으니까요. 지금까지 만나본 업체 중에 2개 이상 받은 업체를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98% 업체는 하나도 못 받고 1% 정도는 하나쯤 받으셨더라고요. 고용지원금은 빼고 정부 지원 사업을 하나도 못 받아봤다는 분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지원금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정부 지원금도 신청이 많으면 평가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창업할 때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 라오에서 3년 이내 기업들은 1억에서 3억까지 엄청 쉽게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렵죠. 지금은 다 갖춰서 들어와라 라는 겁니다. 연구소 벤처 특허 다 갖춰서 신청하기 때문에
벤처, 특허 다 갖춰서 신청하기 때문에 우리 회사도 그 조건을 전부 갖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인증은 세액 공제 감면 혜택도 있고 정책 우선 도평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노비즈나 메인비즈 인증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나 한국산업은행을 쓸 수 있는 요건에 들어가기도 하고 한도를 50억까지 확대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노비즈 있으면 기부에서 보증서 50억까지 확대됩니다. 세무 컨설팅은 업체마다 상황이 다른 게 차명 주식이 있을 수 있고 이상한 차명도 있고 회사마다 잉여금도 다르고 주주 구성도 다르고 세무 영역은 회사마다 다양합니다. 하지만 재무는 어느 정도 틀이 있습니다. 틀 안에서 거의 됩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재무 영역은 공장처럼 공산품 찍어내기처럼 가능합니다. 공장에서 제품 생산 과정과 비슷합니다. 연구소 있으세요? 벤처 있으세요? 특허 있으세요? 이노비즈 있으세요? 업력이 7년 미만이세요? 수출 실적 있으세요? 소부장 있으세요? 뿌리기업 있으세요? 이와 같이 틀이 있습니다. 제조업은 다 받으셔야 되십니다. 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기관에서 원하는 가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무 컨설팅 분야를 보겠습니다. 세금 절세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제도 정비와 주식 부분입니다. 법인정 관정비와 주식 활용 자본 거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을 만나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하고 주식이 있으면요, 가업 승계하고 양도하고 청산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것처럼 기업은 세 가지 길 중에 하나를 가야 됩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되냐면요, 주식을 양도하거나 청산하거나 상속, 증여해야 됩니다. 길이 많은데 길을 줄이면 세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세무 컨설팅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도하고 주식을 갖고 있는 법인을 대표님이 만들어 두셨고 1차적으로 1단계에서 정관 세팅 잘 해놓으셨고 주식 분산 잘 해놓으셨어요. 그러면 가업 승계하고 양도하고 청산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컨설턴트들이 말씀드린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만든다든지 특정 법인을 만든다든지 가지급금을 처분한다든지 배당을 한다든지 자사주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겪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재무는 세무와 완전히 다릅니다. 어찌 보면 상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정부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한 세 가지 기본 요건이 3층 건물입니다. 신용, 특허, 연구조직 이 3층 건물이 무조건 있어야 받습니다. 단 유통업, 서비스업 제외입니다. 서비스업, 유통업은 연구조직이 없고 특허도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서비스업과 유통업은 정책 자금을 많이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 특허, 연구조직이라고 하는 세 가지가 기본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있으면 여기가 정책 자금이라고 하는 융자, R&D, 보조금 이 세 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와 달리 모든 자금들을 평가하는 방법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왜냐하면 매년 6월 30일 날 기획재정부에서는 여신 정책을 내놓습니다. 여신 정책을 어떻게 내놓느냐면 어떻게 하라는 가이드도 내놓지만 첫 번째 뭐냐면 번호를 줍니다. 산업 분류 코드별로 1번부터 10번까지 1번은 신생산업입니다. 10번은 사양산업입니다. 그래서 신용평가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산업평가 종합 등급 써 있고 6번, 5번, 4번, 7번, 8번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자료가 뭘 나타내냐면 4번, 5번, 6번은 선별 확대입니다. 왜 선별 확대죠? 신용등급이 좋으면 선별해서 확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만나는 회사들은 대부분 4, 5, 6이 많습니다. 가끔 7번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1번이 신규 사업 10번이 사양이라고 했어요. 그럼 1번에서 10번으로 흘러가는데 지금 6번 받은 회사가 4번이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6번은 그 다음 뭐로 가야 될까요? 7번이나 8번 받겠죠. 그러면 4, 5, 6은 선별 확대였어요. 근데 7번은 뭘까요? 7번은 중하위권 신용등급 신규 제한입니다. BB 마이너보다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면 신규 대출을 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신기관들은 이 말에 따라야 되잖아요. 보증기관도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심한 건 8번이에요. 중하위권 신용등급 연장 제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죠? 신용등급은 3년치가 있어야 돼요.
내년에 7번 그 다음 해에 8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3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신용등급도 3년이고 주어진 시간도 3년이기 때문에 신용등급은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를 만나길 정말 잘하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표님, 제가 오늘에야 대표님을 처음 만나서 이 분석 보고서를 갖고 와 대표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지금 10월인데요. 11월이네요. 벌써 한 5, 6개월 전에만 만났어도 제가 대표님께 한 3,100만 원 정도는 아껴드릴 수 있었을 텐데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얘기지 하고 물으시면 신용등급이 한 등급만 올라갔어도 우리 회사 금리가 1%만 떨어졌어도 1%의 금리가 3,100만 원이네요. 제가 1%만 낮춰드렸어도 3,100만 원을 아낄 수 있었는데 대표님, 이거 혹시 내년에 갚으실 계획이신가요? 라고 여쭙니다. 일반적으로 시설자금은 통계청 자료에 보면 10년 정도 걸린답니다. 라고 하면 우리 돈 그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연이자가 3억 천이네요. 의학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신용등급 관리는 우리 회사를 밖에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자금 우선도 평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중점 지원 분야입니다. 중점 지원 분야는 혁신성장 분야이냐 또는 초격차 신산업이냐 이걸 보는데 여기에 산업 분류 코드가 안 나오고요. 그냥 사업 내용만 나와 있어요. 기술평가사가 현장에 방문해서 실제로 평가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 분류 코드와 실제 자금이 나갈 때 다른 경우들이 가끔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창원에 갔는데 창원에 이런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산업 분류 코드가 선박 기타 부품 제조업이에요. 창원이니까 당연히 선박하고 관련된 거라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선박 부품입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왜요? 그랬더니 주거래처가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반도체 부품이에요. 근데 그 부품 자체가 선박 부품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반도체 얘기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중진공에 들어갔는데 선박 부품으로 되어 있어서 지원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삼성하고 거래하는 내용을 갖고 가서 중진공에 접수를 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다른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중점 분야에 우리가 산업 분류 코드를 표시를 안 해놓고 산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혁신성장 아시다시피 뭐 이런 거예요. 전기자동차, 모바일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가 초격차예요. 초격차 이 부분을 잘 이해 못 하시더라고요. 초격차 격차가 크다는 거잖아요. 어디하고 격차가 큰 걸까요? 중소기업청이 내놨잖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큰 산업,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혁신성장 분야와 초격차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5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가 안 되면 세 번째 걸 봐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소재 부품이에요. 소재 부품 산업 인증이 있느냐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주력 산업, 그 다음에 뿌리 산업 이 안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돼요. 근데 지역 주력 업종은 서울 경기는 없어요. 서울 경기는 창원은 뭐죠? 창원이 주력 산업이 뭘까요? 군수가 포함되겠죠. 아무래도 창원은 자동차 이런 사업이 좀 많이 돼 있겠죠. 그 다음에 원주 의료기, 충주 의료기, 원주 의료기하고 충주 의료기 차이가 뭘까요? 원주 의료기는 헬스케어, 충주 의료기는 치료가 주력 산업입니다. 서울에서 도매업을 하면 자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인천에 가면 받기가 좋아요. 지역 주력 업종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안 하고 갈리는 업들이 있어요. 종로 상가에 가시면요, 보석 세공하는, 금 세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종을 서울시에는 뭘로 지정해 놓을까요? 제조업인데 사치 향락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자금 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전라북도 익산으로 가면 뭐죠? 주력 업종입니다. 익산에 귀금속 단지가 있죠. 거기에 그래서 제12 산업단지하고 제3 산업단지까지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주력 업종입니다. 심지어 그쪽으로 가면 기업은행에서 1%짜리 대출도 받습니다. 이게 주력 업종의 힘인 것입니다.